35, 38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독서 지문은 이제 사막에서 바람이 불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첫 번째 문단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막의 바람에 의해 가지고 연은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사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사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36번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36번의 그림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구에서 맨 꼭대기를 마루라고 한다. 마루라고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에선 경사가 완만하고, 마루에서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건 급한 경사를 이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때 불어오는 부분엔 침식이 일어나고 나가는 부분에서 퇴적이 이제 되면서 천천히 이 사고가 움직인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사구의 모래 알갱이들이 계속해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마루까지 도약하여 넘어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마루까지는 바람의 세기가 강하다는 거는 얘가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마루에서 바람의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마루부터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래 알갱이들이 이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 알갱이들이 마루를 넘어선 사면이죠. 넘어선 사면에 이제 그 불안정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래로 경사가 급한 급사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급사면, 요것도 이제 좀 이따 36번 그림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게 급사면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그 불안정한 더미는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쌓이게 되겠지. 새로운 경사를 만들면서 쌓이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그 전에 경사면 위에 새로운 층으로 쌓이면서 사고가 계속 이동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사면 위에 새로운 모래층이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퇴적층을 사층리라고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사층리. 그리고 이때 사층리가 결국은 과거의 바람 방향 같은 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문제를 보면은요. 다른 문제들 일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37번에 유사한 상황 찾는 거나 문맥적 의미 찾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메인은 36번 문제인데 쌤이 지금 그림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장애물이 우선 있어야 돼, 얘들아. 사구가 만들어지려면 장애물이 있어야 돼. 그럼 장애물을 지나면서 바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갈라졌다가 합쳐지면서 그늘이 생기게 되고, 이제 바람이 이제 갈라졌다가 다시 장애물 뒤에서 합쳐지는데, 그 부분에서 그늘이 생긴단 말이야. 바람 그늘이 생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그늘 부분에선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모래 알갱이들이 날려 들어가게 되면서 쌓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고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A에서는 이게 완만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침식이 일어나고, 자, 그리고 B를 경계로 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얘들아, B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래 있잖아요. 모래가 이제 불안정하게 쌓여있는 부분이거든요. B 부분은. 그러면은 이때 B 윗부분, 그러니까 가장 그 사구에서 꼭대기 부분이 마루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B랑 C 사이죠. B랑 C 사이에 이제 경사가 급한 곳이 급사면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사면에서 이제 그 급사면 위에 있는 모래들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층으로 쌓이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사층리거든요. 그래서 C가 사층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건데, 1번에 A에서는 C보다 바람의 속도가 빠르며 라고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A보다 C가 바람의 속도가 A가 C보다 바람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아까 다섯 번째 문단이었죠? 다섯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원래 그 강한 바람이 마루까지 도약한다 그랬잖아. 그럼 강한 바람이 마루까지 도약하니까 속도가 빠를 건데, 근데 이제 마루를 지나면서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단서로 해서 맞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 B가 이제 불안정에 쌓이는 부분이라고 아까 설명했고,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B에 모래더미가 쌓이면
B와 C 사이에서 이제 급사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과거에 불었던 바람의 방향인데 과거에 불었던 바람의 방향은 6번째 문단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사측리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B가 아니라 C가 돼야 되겠죠. C가 돼야 되고 그리고 B가 무너지게 되면은 불안정에 쌓였던 모래인 B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사측리가 이제 새로운 사측리에 새로운 모래층이 퇴적되면서 사고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5번, 6번 문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시가가 나와 있네요. 고전 시가. 고전 시가는 고전 시가랑 그 다음에 고전 산문이 나와 있는데 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얘도 윤선도 나오면은 조선 시대 사대부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부사시사는 어부가 이제 그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사대부 시가에서 얘들아 사대부 시가에서 어부는 생계 유지가 아니야. 사대부 시가에서 어부는 생계 유지가 아니고 풍류를 즐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어부도 풍류랑 관련되고 사시라고 하는 거는 4개의 시간 여기서는 이제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죠. 사계절. 그래서 어부사시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각 계절마다 10개씩 해서 4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거든요. 4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인데 지금 제시된 부분에선 3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얘는 시조 중에서도 좀 독특한 게 첨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2번째 줄에 이어라 이어라 그 다음에 4번째 줄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둘 다 소리랑 관련돼서 지금 청각이라 적어놨는데 이어라 이어라 그리고 그 다음 연에도 보면 뭐 배띄어라 배띄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2번째 줄에 나오는 것들은 반복이 드러나긴 하는데 요것들은 전부 다 배가 출항이죠. 나갔다가 그 다음에 귀항이죠. 돌아오는 그 과정과 관련되는 그런 연구, 첨가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고 하는 거는 밑에 뜻 나오거든요. 요거 소리를 흉내낸 말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소리를 흉내낼 말인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매연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여음구잖아. 그래서 이렇게 매연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여음구는 특별히 후렴구라고 합니다. 후렴구. 그래서 이 두 줄이 다른 그 시조 형식과 좀 다른 거죠. 첨가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초장, 중장, 종장에서 그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서 이제 화자의 삶이 드러나는데 가에 네모친 뻐꾸기랑 버들숲 있죠. 이거는 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했잖아. 그러면은 얘 유사한 구절 반복이니까 대꾸죠. 그리고 뻐꾸기는 청각이고 버들숲은 시각적인 요소죠. 그러면 대꾸와 시각, 청각을 통해서 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그러니까 안개 속에서 보일락 말락한다는 얘기고 맑고 깊은 연못 속에 온갖 고기가 뛰노는구나. 그러면 이게 풍요롭네. 지금 풍요롭고 거기 는구나 있죠. 는구나. 는구나는 감탄형 어미잖아. 그래서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영탄적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첫 번째 연에서는 그 어촌에서의 봄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된 거는 추강이란 단어 있죠. 맨 마지막 장에 추강이란 단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가을과 관련되는데 세상 밖에 깨끗한 일이 어부생에 아니겠느냐 했잖아. 그러면은 어부생에는 동그라미겠죠.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서리적 표현이었으니까 결국은 어부생에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세상 밖에 깨끗한 일이 어부생이니까 세상은 세모가 돼야 되겠죠. 세상이 속세잖아. 그러면 속세는 부정적이고 그걸 벗어난 곳이 만족스러운 공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옹을 비웃지 말랬는데 이때 어옹이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비웃지 말래. 왜냐면은 그림마다 그렸다는 거는 왜냐면 어옹은 지금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좋아서 그림들마다 그려져 있대. 사계절 흥이 한 가지지만 가을강이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또 만족감이 드러났고 자 그리고 눈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겨울의 이미지네요. 요거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데 경치가 달라졌대.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첩 옥산했죠. 요거 지금 대꾸죠.
대꾸인데 만경유리도 그렇고 전첩옥산도 그렇고 겨울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뜻 나오고요. 그래서 선겐지, 불겐지 이건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이 아니래. 여기가 인간 세상이 아니다. 속세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마지막으로 제시된 연에서는 이제 그 겨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곳이 마치 이상세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부사시사가 얘들아 40수가 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부사시사의 다른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만족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운의 탄군가가 나오는데 제목을 한자를 잘 보면 얘들아 가가 노래 가짜야. 그리고 궁이 가난함이고 탄이 탄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함을 탄식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내용을 보면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하게 고루하련만 어찌하여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고 했잖아. 그럼 괴로운고니까 서리법이죠. 괴롭단 얘기잖아. 삼순구식 한자성어 아는 사람도 있죠. 요거 가난하다는 거잖아. 10년 동안 한 갓을 썼다는 거는 그만큼 또 갓을 한 개를 신료를 썼다는 거는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고 안연하고 원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안연과 원헌은 밑에 뜻 나오는데 그 가난하게 살았던 공자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자들 그 가난하게 살았던 안연과 원헌보다 자기가 더 힘들게 산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봄이 돼서 뻐꾸기가 재촉해도 또 쟁기에다가 호미도 얻었지만 씨앗이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남은 게 없네. 맞죠? 보니까 쥐가 먹고 그 다음에 선어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춥고 배고픈 식구 어떻게 하면 살지 하고서는 또 서리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잖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략 윗부분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은 생계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원수, 이 가난 귀신 어찌하여 여기겠나. 그럼 얘는 가난을 귀신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한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구술합니다. 술에 음식을 갖추어서 이름 불러 전송하여 좋은 날 좋은 때 사방으로 가라 하니 하고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구술해가 쫓아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내며 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가난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큰 따옴표 해놓은 부분은 얘들 앞에다가 가난 귀신이라고 적어두세요. 가난 귀신과의 대화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희로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가난 귀신이 화자한테 하는 말이죠.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줄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화자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 말 듣고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거니? 하고서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화자를 꾸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자가 결론을 내렸지. 그래,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다 하고서는 가난 귀신의 말에 수긍을 하는 거야.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어. 그럼 얘는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겠죠. 근데 너 혼자 믿음이 있어 나를 아니 버렸다 그랬잖아. 그러면 너는 이제 세상과 대조되는 가난 귀신은 이제 긍정으로 보는 거죠. 자, 일부러 피하려서 장께로 여의겠냐. 여의다가 이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려고 해서 이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늘이 준 인의 가난. 그러면 얘는 가난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준 인의 가난. 설마 한들 어찌하리.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서리적 표현이죠. 빈천, 가난함이거든요. 이 가난함이 자기 분수라 생각하면서 서러워하여 무엇하리라고 했잖아. 서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탄군가라고 하는 작품은 얘들아 이거는 보통은 고2, 3학년에서 많이 나오는데 가난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이제 가난을 멀리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걸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규보의 답석가가 있는데 이규보 고려시대 때 대단한 문장가잖아요. 읽어보면 바위하고 나하고 대화가 드러납니다. 얘도 대화체죠. 근데 바위는 고정관념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긍정적이고 인간은 쉽게 변하니까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아니다 오히려 네가 더 어떻다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움직이고 본성을 해치어서 있는 그러니까 네가 변함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B 부분에서 화자가 자기는 안으로 참된 걸 가득 채우고 밖으로는 집착을 비웠다. 그래서 흔들린다고 해도 그거는 내면이 흔들리는 건 아니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가 말한 말을 반박하면서 결국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이제 그 사고방식과 다른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9번 문제는 OX 문제인데 이런 문제 유형은 얘들 한 작품 보고 난 다음에 지워야 되는 거 알죠? 그렇게 풀면 되고 자 그리고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랑 관련된 거고 쌤 틀린 이유를 해놨죠. 아까 어부는 생계 유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식 X겠죠. 41번의 정답은요. 4번인데 가난을 수용했는데 원망한다는 거는 답지 자체가 또 모순적이지 않나? 보기랑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4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랑 B를 비교하는 건데 과장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거는 이제 B 부분에 이제 A와 달리 B는 했잖아요. 근데 B에서 과장법이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가가 아니고 그 나 있죠. 나이는 탕군가는 얘들아 가사 작품이거든. 가사. 그래서 그 3번 답지처럼 A는 규칙적인 음보 그러니까 사음보의 율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3번은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43번에서 이제 맞는 것 찾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44, 46은요 감탄사랑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읽고 그냥 푸는 문제 유형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3문제 있는데 오늘 수업하면서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45번은 얘들아 아이고가 부정도 있고 긍정이 있잖아. 근데 밑줄 친 거랑 같은 거니까 밑줄 친 거는 잃어버린 책을 발견했는 거잖아. 그럼 아이고 여기 있네 할 때 이건 긍정적인 아이고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감탄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까치전이 나와 있는데 이 까치전하고 관련되는 정보는 얘들아 49번 문제 있죠. 49번 문제를 주의해야 되는데 49번 문제의 까치전은 우화형 송사소설이라 나와 있죠. 이때 우화라고 하는 거는 동물, 식물이 주인공인 거잖아. 여기선 까치, 뭐 비둘기 이런 동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송사가 뭐냐면 재판이거든요. 이거 재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비둘기에 의해서 까치가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인인 암까치가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송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하면 얘들아 의인화 기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하니까. 그래서 의인화 기법을 통해 당대의 봉건적 질서나 이때 봉건적인 거는 이제 당대라고 하는 건 이제 조선시대죠. 이 소설이 만들어졌던 조선시대 때 그런 그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의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봉건적 질서나 모순을 풍자 비판하는 소설이다. 송사소설의 갈등은 당시 민중들의 부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다. 근데 이때 이게 전략 줄거리에 나오는데 얘들아 이게 일이 벌어진 게 비둘기가 초청 못 받은 거에 앙심을 품고는요 까치의 집을 빼앗을 생각이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까치의 집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게 결국 부에 대한 욕망이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당시 민중들의 부에 대한 욕망은 비둘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보편적 질서나 윤리적 가치를 파괴했죠. 죽여버렸잖아. 까치를 죽여버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송사로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배층의 부패와 무능이죠. 그렇죠. 여기서 뇌물 받은 지배층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군수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을 못하잖아. 무능하죠. 그러면은 그런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선량한 민중 그러니까 여기서는 암까치가 되겠죠. 패배함으로써 민중이 좌절한단 말이야. 하지만 때로는 이상적 영웅, 자 여기서 난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꾀꼬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난춘이 출연해서 결국 실현시켜주는 스토리다. 그래서 요 49번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 까치전에 대한 정보는 웬만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50번 문제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렇게 한자 성어 문제는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출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얘들아 조금 꾸준히 외우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봤는데 다음 주는 얘들아 숙제를 그 뒤에 것까지 마무리를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뭐 잠잠해질 것 같았는데 또 이게 뭐 개학이 미뤄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쌤이 발표되는 거 보고서 이제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연락을 좀 줄게요.